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겠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되물었습니다.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일단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처음에 성현이는 안 만나려 했지만 제가 뜻이 워낙 확고해서 겨우 만나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성현이는 얼굴이 무척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것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른이고 다 큰 애니까 걱정할 필요까진 없다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오랫동안 내 자식처럼 키웠으니 당연히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게 엄마였으니깐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잘 다니는 거지? 엄마랑은 잘 지내니? 그런 거 상관하실 필요 없잖아요. 됐고 일단 제가 저번에 말한 돈 그거나 챙겨주세요. 아니, 일단 네가 돈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다. 넌 원래 돈 욕심 같은 거 있는 애도 아니었고 대학 등록금이나 너 생활에 필요한 건 이미 네 엄마 통해서 붙였어. 그런데 또 큰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니?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 뭣도 모르는 순진한 애 아들처럼 키웠으면 보상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라고? 성현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울컥했지만 얘도 지금 많이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현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불안한 듯 손과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왠지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현아,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아는 너답지가 않아서 그래.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줘. 언제든 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떻다고 그래요. 얼른 돈이나 달라니까요. 결국 저는 그 애가 부탁한 돈을 건넸습니다. 도대체 얘가 뭐에 쓰려고 큰 돈이 필요한 건지 궁금했지만 본인이 알려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성현이이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알려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성현이는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건지 뭔가 걱정되는 게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많이 쓰였지만 제가 전화를 해도 거의 받지도 않고 어쩌다 받으면 짧게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올케에게 전화를 했는데 올케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게 전화가 연결이 되면 귀찮다는 듯이 받곤 했습니다. 형님, 나 감시해요? 제가 어련히 잘하겠죠. 그리고 걔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자기를 어련히 잘하지 않겠어요? 아,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진짜 힘들어 죽겠네. 성현이가 워낙에 연락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20년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신경이 안 쓰이겠어? 끼니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있지? 애가 저번에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던데. 아, 진짜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올케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올케는 아주 시끄러운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주정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성현이가 원했기 때문에 보내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잘한 선택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만 성현이에게 미련을 못 버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난 아이야. 그리고 이제 20살도 넘었으니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나이야. 우리가 잘 키웠으면 이제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돼. 성현이 우리가 잘 키웠다면 아마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애를 믿어주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성현이와 올케를 일단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심란한 게 맞을 것 같아 더 이상 성현이에게 연락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허한 기분이 들 때는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에 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니 저는 저절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시설에서 아이들이나 제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고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그렇다면 차라리 입양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로 인해 저 역시 상처를 받았기에 입양은 망설여지더군요. 성현이가 걸리기도 했고요. 만약 그 애가 다시 돌아온다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아이를 입양한다면 후에 입양한 아이가 성현이처럼 저를 또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정말 보통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기엔 저에게 어려운 문제 같았습니다. 당분간은 성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풀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는 성현이에게 내심 섭섭한 감정을 느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나름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쯤 누군가 집에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방문하기로 한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들여다보니 그건 다름 아닌 그토록 기다렸던 내 아들 성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무척 초췌한 얼굴을 한 그 애는 저를 보고는 갑자기 통곡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운 나머지 성현이를 붙들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이니? 대체 연락 없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독촉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그 애를 저는 망설임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키만 컸지 여전히 어렸을 때 똑같은 내 아들 어린 성현이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성현이가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면서 진정되자 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성현이를 달랬습니다. 차분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나는 연락이 없길래 그래도 우리 성현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집을 나가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 애는 다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됐고 그 뒤로부터 천천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혼란스러우면서도 제가 원망스러웠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자기 친엄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제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친엄마가 나타나고 혼란스러웠는데 또 올케가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았죠. 올케는 애를 자기가 키우고 싶었는데 혼자 몸으로 무슨 애를 키우냐면서 억지로 자기를 빼앗아갔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현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 탓에 저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면서 친엄마와 살게 됐는데 친엄마와의 생활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대요.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항상 이성을 들여올 때도 많았답니다. 안 그래도 여린애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며 친엄마는 자신에게 항상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좀 사는 집안이라서 돈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겨우 이것밖에 안 주냐면서 엄마가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돈을 좀 더 받아야겠다면서 그 뒤로는 저를 이용했죠. 성현이가 갑자기 제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게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올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애를 시켜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니 정말 저는 올케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그러려고 데려간 것인지 그 뻔뻔함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엄마는 오히려 절 귀찮아했어요.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얻어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보면 어떻게든 돈을 뜯어낼 생각만 했고 맨날 다른 남자들이랑 놀러 나가버리고 심지어 제 등록금까지 엄마가 다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컸으니까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혼냈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이나 했지만 돈을 모을라 치면 엄마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가져가 버리고 한 번도 그렇게 가져간 돈을 엄마가 준 적이 없었어요. 성현이가 하는 말에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면서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자기가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땐 언제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워주신 건지 절실하게 깨달았죠. 사과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고모한테 지은 죄가 커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든 내 스스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엄마가 또 제 알바비를 빼앗으려고 해서 싸우고 그리고 나왔는데 막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남은 돈은 3,000원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저를 고모라고 부르며 우는 성현이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울면서 힘들어하는 것일까. 성현이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결코 쉽게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이제 너를 누구한테도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니? 그래도 잘했어. 잘 찾아왔다. 이제 안심해. 고모가, 아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날 성현이는 제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것일까. 그저 안쓰러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성현이 그쪽으로 갔나요? 애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올케, 도대체 성현이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잘 키우겠다고 해서 믿고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형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성현이 엄마는 나예요. 주제 파악 좀 해요. 나는 그래도 올케가 친엄마이기도 하고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애한테 잘하고 싶어 데려간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천륜이라는 걸 쉽게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애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애 등록금으로 준 것들까지 다 올케가 가져갔다며? 제가 돈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걔가 그런 말까지 해요? 그동안 따뜻한 밥 한번 지어 먹여본 적도 없다며. 애가 대학 등록금 벌려고 뼈가 빠지게 일하게 만들고 그러고도 올케가 사람이야? 어떻게 친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올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 아, 진짜 제가 뭘 어쨌다고 자꾸 그러시는 건데요.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는 건 나야.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보내준 돈들 다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내용 증명 써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 돈 토해낼 생각이나 해. 저는 큰 소리까지 치면서 올케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올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 저절로 입이 다물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성현이의 말로는 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그 남자친구한테 준다고 하는데 참 올케도 인생 꺼북꺼북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돈이 있어도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서 줄 것 같은데 말이죠. 큰 소리에 언제 깼는지 성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깬 듯했습니다. 아, 미안해. 큰 소리가 나서 깼구나. 엄마 이제 조용히 할 테니까 방에 가서 좀 더 자.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저 나 혼자 외톨이였던 것 같았는데. 엄마가 아들 편이지 누구 편이겠니.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원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나는 너의 엄마다, 성현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성현이를 가만히 안아주며 다독여줬습니다. 저는 내 아이 성현이를 보며 앞으로 남은 생을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온 성현이를 보며 그닥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는 아버지에게 담담하게 잘못했다 말하며 이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모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제가 너무 섣부르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믿어오신 건 당연해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고모도 많이 생각이 났지만 고모부도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축구 경기도 같이 보러 가고 야구도 하고 좋은 기억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 임마, 내가 너를 얼마나 내 자식처럼 아꼈는데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냐? 그래도 네가 충분히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한 번은 봐주는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여기서 살고 싶으면 이제 고모 고모부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해. 그게 여기 사는 조건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현이는 다시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단란하고 행복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가정의 행복을 깬 게 바로 올케였습니다.
올케는 성현이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무척 취해서 말이죠. 남의 새끼를 데려다 키웠으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얘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게 무슨 행패야. 지금 성현이도 앞에 있는데 이렇게 취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성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친엄마도 못 알아보는 거야? 얼른 엄마한테 얼른 와. 넌 누가 뭐래도 내 핏줄이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야. 어딜 감히 대가 없이 내 아이를 뺏어가려고. 옳게 그만해. 정신 차려. 지금 성현이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안 가요. 처음에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제라도 저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저는 챙기지도 않고 그저 돈줄로만 보셨잖아요. 한 번도 누구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는 애가 잔뜩 화가 나서 자기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성현이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감은 고스란히 친엄마를 향했죠. 정작 성현이가 이렇게 나오자 올케는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무슨 말이야, 넌 내 아들인데.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돌아가자. 정말로 저를 위해서라면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나마 없던 전까지 다 떨어지기 전에. 정작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들으니 올케도 억지 부린다고 이 상황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는 갑자기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 저는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악어의 눈물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는지 태도가 확 바뀌며 무릎 꿇고 제게 부탁을 하더이다. 제가 다른 것에 빠져서 제 자식 하나 돌보지도 못했네요. 형님이 성현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돈 때문에 성현이를 데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마음으론 잘하고 싶었는데 엄마 노릇이 서투른지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 때문에 성현이도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고 성현이를 잃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난 성현이 엄마 될 자격이 없는 거겠죠?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이제 저도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올케는 취한 탓인지 성현이의 진심에 대해 감상을 쏟고 돌아갔습니다. 올케에게 한 줄기 진심의 빛을 보았던 저는 어떤 게 성현이를 위한 길일까 생각해봤지만 저 역시 성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화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뒤로 성현이는 복학을 했고 군대에 갔습니다.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오며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 이제 여기서 어른이 돼서 돌아가겠다.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훗날 전역을 하니 성현이는 제법 늠름해졌고 어른스러워졌습니다. 빨리 취업을 해서 이제 자기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비록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성현이를 낳아 키웠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보물 같았습니다. 그 뒤로 올케도 정신을 차렸는지 다행히 제 삶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산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복잡했던 이성 정리도 다 하고 이제는 한 사람과 재혼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더이다. 그 덕분에 성현이는 가끔씩 자기 엄마를 만나고 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현이는 자기에게 부모는 오직 저와 남편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비록 한 번에 큰 마찰이 있긴 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현이는 자기가 결혼을 해도 무조건 우리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저 네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는 다 한 거야. 너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한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오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너를 나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은 것 같구나. 엄마는 우리 성현이 엄마라 참 행복하단다. 고마워. 엄마 아들로 살아줘서. 낳은 정과 기른 정 어떤 게 더 크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라면 당연히 정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기른 정이야말로 진정 아이와 부모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성현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저는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키며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저와 우리 아들 성현이에 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